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HLB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HLB를 아주 소량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좀 비중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평단은 뭐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이고요. 네, 그렇게 큰 손해도 수익 중도 아닙니다. 작년 7월 말 정도부터 제가 HLB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영상으로 다루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등등 많이 뉴스도 많이 다루고 그랬었죠. 공시도 다루고. 근데 최근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1만 원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이제 HLB는 계속해서 뭐 35,200원, 뭐 예전 가격으로는 무상증자 이전의 가격으로는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바닥을 다진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던데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9위로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한 지금 HLB는 1000포인트 달성하기 전에 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때는 뭐 13만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작년 말에. 그래서 13만원 이제 작년 기준으로, 지금 무상증자 기준으로 하면 6만 한 7천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이제 35,200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코스닥 9위로 지금 내려왔어요. 시젠,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알테오젠보다도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4조 원 이상을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줬었는데 요즘 좀 맥을 못 추고 있네요. 제 생각은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꿀벌 토크는 저 꿀벌 스토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무상증자를 했고 주식수가 많아지고 2주 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풀리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 한 44,000원에서 지금 36,000원 정도니까 뭐 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쭉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못해요. 여기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여주곤 하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앉았다가 이렇게 튀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렇게 꾸준히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언젠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HLB의 매출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분기당 매출액이 120억, 100억, 114억 뭐 이 정도였는데 2020년 12월 4분기 매출액이 230억 원을 달성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리보세라닙의 중국 로열티가 발생을 했어요. 매출의 10% 정도, 약 60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면 160억 정도죠. 160억 원 매출인데 리보세라닙 매출만 260억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약 23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부터 발생할 매출액은 이것보다 더 많아지죠.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은 간세포암 2차 치료제 2021년부터 적응증 확대가 됐어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열티 수령액이 당연히 증가하고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겠죠. 지금 60억이었다고 하면 분기에 한 못해도 한 4, 50%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70억 정도, 70억이 아니고 한 8, 90억 정도 되겠네요.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분기에 8, 9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치면 올해 1분기에 거의 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한 120억이었던 매출액이 한 분기에 1분기에만 뭐 200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다양한 임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발생할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내 임상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이 진행을 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매출액이 제대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의 리보세라닙 매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HLB 관계사가 지금 5개 정도 되죠.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포함해서 5개 되고 더 폭을 넓히면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매출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시작한 계열사가 유일하게 HLB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국내, 그 동양,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의 발생하는 매출액은 HLB 생명과학이 가져가요. 근데 공식적인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4분기부터 중국에서의 매출액밖에 없거든요. 리보세라닙의 매출액. 근데 그게 이제 HLB가 작년 4분기부터 발생을 시작을 했고 작년 4분기면은 10월부터가 아니고 11월 정도부터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1, 2, 3분기에 매출액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HLB가 그 5개 관계사 중에서 아무래도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바닥을 또 다져가는 모양새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얼마 전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전에 때에 비해서 회복된 게 전혀 없죠. 지금 HLB는 차트가 왜 이러냐. 진짜 이 네이버는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하한가를 떨어졌다가 거의 절반 가격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거의 안 됐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11,000원 정도 회복을 했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거의 없죠. 얘는 애초에 타격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예전 가격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의 경우에도 HLB와 엮이기 시작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얼마 전 하한가를 갈 때 같이 떨어지더니 그 후로 지금 2.5배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HLB 관계사 중에 가장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HLB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반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가격이 싸다,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리보세라닌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는 뉴스가 뜨거나 아니면 뭐 다 그 외에 뭐 몇 가지 소식이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뉴스가 4월 말 혹은 5월 정도에 뜨기 시작을 한다면 HLB 관계사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뭐 시가총액 5위 이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각자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또 선임을 했고요. 공동대표랑 각자 대표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각자 대표는 이제 결제 승인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빠른 그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공동대표는 두 사람 모두의 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자 대표는 대표이사 간에 서로의 화끈한 어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의 동일한 어떤 그 결제권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뭔가 큰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건 대표이사가 뭐 그렇게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날에서도 부회장을 겸직을 하셨었고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지금 2분기가 시작을 했는데 한 5월 정도 그래서 이제 1분기 매출액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적지 않은 폭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다만 저는 HLB는 시가총액은 상당히 큰데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뭐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정치적인 진짜 그 폴리티션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사유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주가가. 그래서 HLB는 큰 돈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제 계획입니다. 이거는 35,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가기 때문에 차트랑은 별로 연관없는 그런 뉴스나 소식, 공시들을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너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이랑 같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의 1만원 안착을 바탕으로 그것을 또 축하드리면서 넥스트 사이언스 주주분들이 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제법 많아요. 그래서 축하드리면서 우리 HLB도 4월 말, 5월, 6월 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HLB 꿀벌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